소소자매 초롱별.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회복적 생활 교육을 실천하며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어린이 책을 더 많이 읽고 있으며 책 속 어린이들과 책 밖의 어린이들에게 늘 감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동화 창작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끙끙대며 편지를 쓰는 중이다. 마음처럼 날씨가 어수선하다. 맑은 것 같은데 차가운 바람은 몸을 움츠리게 만들고 구름은 흩어졌다 모였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날에도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이 있다니. 치,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시끄러워. 나만 빼고 다들 즐거운 것 같아 괜히 심통이 났다. 다시 편지지에 눈길을 돌렸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혀끝에 맴돌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았다. 소민아, 안녕.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또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한참 있다가 내 이름도 말해보았다. 나 소희야. 내 이름을 말하고 나니 할 말이 조금 생각났다. 너는 요즘 우리 사이가 어떻다고 생각해? 넌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쓰고 나니 또 눈물이 나면서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내 마음을 그냥 전해도 될지, 이렇게 쓴 내 마음을 알고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며 쓰고 지우기를 여러 차례 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았나 보다. 눈을 뜨니 마른 눈물이 편지지에 그대로 자국으로 남아 있었다. 소민이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윗집에 사는 친구이다. 위아래 집에 살며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단짝이 되었다. 소민이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조용히 웃어줄 때 참 좋다. 차분하고 힘이 있는 목소리도 좋다. 물론 가끔 말이 없이 꽁에 있을 때도 있지만 기분을 풀어주면 금세 다정한 내 친구로 돌아온다. 친구들은 이런 우리를 소소자매라고 불렀다. 둘 다 이름에 소자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불리는 게 정말 좋다. 우리는 거의 매일 1층 현관에서 만난다. 학교에 갈 때 단짝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어제 학원에서도 봤고 얘기를 실컷 나눴는데도 아침에 만나면 또 할 얘기가 마구 솟아난다. 먼저 나온 사람이 기다리곤 하는데 늘 비슷한 시간에 나와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인사를 하고 웃는다. 보기만 해도 배시시 웃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던 사이인데 오늘 나는 조금 일찍 나와서 아무 말도 없이 먼저 학교에 갔다. 4학년이 된 후 나에게는 좋은 날이 별로 없었다. 요 며칠 사이에는 완전 저기압으로 뚝 떨어졌다. 소희야, 무슨 일 있어? 엄마는 날마다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소민이랑 다른 반이 됐어. 너무 속상해. 아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어떡해? 천천히 사귀어봐.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천천히 사귀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은 또 누구랑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은 엄청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다. 아는 애도 없고 얼마나 불편한데.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나는 새초롬해져서 집을 나섰다. 아직 학기 초라 서먹해서 뭘 해도 어색한 분위기다. 아이들도 티는 안 내지만 서로 살펴보느라 바쁘다. 그런 가운데 발빠른 애들 몇몇은 쉬는 시간마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돼 있었다. 나는 아직도 눈치를 보는 중이다. 반 아이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니 친하게 지내고 싶은 애가 있긴 했다. 3학년 때에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유리다. 쉬는 시간에 교실을 나서다가 복도에 있는 소민이를 봤다. 그런데 소민이가 우리 반 유리에게 한바구음을 지으며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말하는 걸 봤다. 나 부회장 됐어. 뭐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마음이 이상해졌다. 심장이 떨려오고 머리카락이 꼿꼿하게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눈이 뜨거워지며 체한 것처럼 뱃속이 불편해졌다. 그 순간 소민이가 너무 밉고 싫어졌다. 이때까지 알던 소민이는 멀리 사라지고 낯선 아이가 앞에 있었다. 그래서 눈이 마주쳤을 때 어색하게 피하며 말했다. 바보같이. 축하해. 이 말만 겨우 하고 교실로 들어온 것이다. 눈도 못 마주치는 내가 너무 이상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그러다 금방 또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이럴 수가 있어? 어제 그렇게 말해놓고 전후 부회장이 나간 거야? 나는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다. 분명히 축하할 일이 맞지만 더 이상 진심으로 축하하기가 어려웠다. 좀 친해지고 싶었던 유리랑도 잘하는 사이라니. 뭔가 나만 외딴 섬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난 왜 그때 안 나간다고 말을 했을까? 소민이랑 사이가 어색해진 것은 임원 선거 때문이었다. 나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나에 대해 알려주고 친구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임원 선거하는데 나가볼까? 아이고, 우리 딸 장하네. 엄마가 뭘 도와줄까? 엄마는 뛸 듯이 기뻐하며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좋아하는 것에 관해 쓰고 우리 반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도 썼다. 그리고 내가 어떤 아이라는 것도 적어보았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는 엄마 아빠 앞에서 발표 연습까지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 후보 은소입니다. 떨려. 부모님 앞인데도 엄청 떨렸다. 떨지 말고 천천히 해봐. 아빠가 힘을 북돋아줬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 후보 은소희입니다. 제가 만약 회장이 된다면 인사 잘하는 반, 깨끗한 반, 웃음이 넘치는 반을 만들겠습니다. 아까보다 덜 떨어서 그런지 잘 들리네. 한마디로 어떤 반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를 붙이면 귀에 쏙쏙 들어오겠는데? 아빠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원고를 다듬고 정리해 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 후보 은소희입니다. 잘 웃는 편이라 성격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고 숙제나 준비물도 꼼꼼히 챙기는 편입니다. 저는 우리 반이 즐겁고 신나는 교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회장이 된다면 첫째, 인사를 잘하고 서로 존중하는 반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청결한 반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웃음이 넘치는 반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떨지 않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해서 정말 좋다. 잘했어. 그대로만 해. 화이팅! 여러 번 해서 처음보다 배에 힘도 들어가고 목소리도 커졌다. 무엇보다 엄마 아빠의 응원에 두근거리던 심장이 잠잠해졌다. 떨지 말고 잘해야지. 임원 선거날 아침 소민이와 함께 학교 가는 길에 학급 임원에 나갈 건지 물어보았다. 소민아, 너 임원 선거 나갈 거야? 아니, 나갈까 말까 고민 중이야. 아직 마음은 못 정했어. 소민이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반응은 의외였다. 잠시 생각하던 소민이가 말했다. 나가지 말자. 어차피 1학기에는 인기 있는 애들만 다 되더라. 나는 포기할래. 너는 나갈 거야? 나는 나가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까지 했는데도 순간 아니? 라고 대답했다. 나도 안 나갈 거라고. 나가봤자 떨어질 것 같아. 아는 애들도 없고. 안 나갈래. 그래, 그럼 우리 나가지 말자. 소민이는 분명히 말했었다. 임원 선거에 나가지 말자고. 수업이 끝난 뒤 다른 날과 같이 나는 소민이를 기다렸다. 소민이는 빛나는 얼굴로 친구들에 둘러싸여 나오고 있었다.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원아가 뛰어오며 말했다. 소민아, 너 부회장 됐다며? 축하해. 나도 회장 됐어. 소민이는 어색해서 그러는 건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지 방실방실 웃으면서도 몸을 비비 꼬았다. 그래, 고마워. 그 모습이 더 얄미웠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잊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원아까지 회장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부러웠다. 원아까지 회장이 되다니. 소민이를 둘러싼 친구들과 합류하게 된 나는 어정쩡하게 그 아이들과 같이 걸어갔다.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선생님 얘기로 떠들썩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울컥한 마음에 가방끈을 붙잡았다. 먼저 갈게.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뛰었다. 뛰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찮게 느껴졌다. 축하해 준 건 진심이었다. 하지만 소민이에게 드는 이 기분도 진짜다. 소민이가 너무 얄밉고 배신당했다는 생각만 들었다. 축하는 학원에서까지 이어졌다. 소민이는 가는 학원마다 부끄러운 듯이 말했다. 이럴 때는 같은 학원에 다니는 것도 정말 싫다. 엄마한테 학원 바꿔달라고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선생님, 저 부회장 됐어요. 어머, 소민아 정말 축하해. 소민이 부회장 됐구나. 소민이는 부회장도 잘 해낼 것 같아. 파이팅! 소민이가 부회장이라니. 소민이네 반 친구들은 좋겠다. 지나가던 선생님들까지 한마디씩 축하해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2학년 선생님이 나한테도 묻는 것이다. 소희는? 소희도 임원 됐어? 아, 선생님, 저는 안 나갔거든요. 평소에는 장난도 치고 재밌는 얘기도 나눴던 선생님이었는데 내 기분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토라진 척 차갑게 말하고 애꿎은 수학책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선생님 미워. 소민이는 차분하고 수줍음이 있는 편이다. 글씨도 반듯하고 예쁘게 쓴다. 여러 학원에 다니는 나보다 공부도 잘해서 내 친구인 게 부러우면서도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민이의 글씨를 따라 쓰고 소민이의 말투도 따라 해보고 소민이가 놀러 간 곳에 가자고 그렇게 때를 썼었다. 임원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부러운 날도 있었지만
우리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소민이가 엄마와 통화한 내용은 나를 완전히 비참하게 했다. 이미 전날 가족하고 학급 임원에 나갈 것에 대비해 준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끝없이 작아져서 더 이상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다. 사실 너무너무 부러워서 더 미웠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져 엉엉 울었다.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문을 두드리셨다. 베개가 다 젖었다. 한참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문을 열고 나오자 토끼 눈처럼 빨개진 내 눈을 보며 엄마가 걱정되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나는 쉽게 말하기가 어려웠다. 엄마의 끈질긴 요구에 한참 있다가 얘기를 했다. 이럴 땐 엄마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다. 간호사인 엄마는 하필 오늘 쉬는 날이어서 이것저것 자꾸 캐물었다. 왜?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반장 나간 건 어떻게 됐어? 아까는 방에서 울었던 거야? 엄마는 달콤한 케이크를 주며 나를 달래려고 했었다. 그래도 내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다. 잠시 시간을 좀 가져봐. 너 사실 소민이 만나고 성격이 좀 달라진 거 알아?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지? 내가 의아해하며 가만히 있자 엄마가 말을 이었다. 전에는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말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 그런데 소민이랑 붙어 다니더니 소민이가 뭘 사면 너도 사달라고 하고 소민이가 어딜 갔다 오면 너도 가야 하고 소민이랑 친한 거 맞아? 내가 뭘 언제 그랬어? 따라하는 건 소민이거든? 나는 따지듯이 말했다. 그런데 사실 소민이가 키높이 신발을 샀을 때도 사달라고 했고 소민이가 제주도에 갔다 왔을 때도 여행 가자며 엄마 아빠께 조른 적이 있었다. 결국 할아버지 칠순기념으로 제주도에 다녀왔고 외할머니 칠순기념으로 일본까지 다녀왔었다. 소민이는 내가 다니는 학원을 알아보고 나중에는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소민이가 나를 따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 보다. 그렇다고 그게 뭐 친구끼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는 너무했다 싶었는지 다시 달래주며 말했다. 지금 속상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차분하게 쉬면서 생각해봐. 엄마의 잦아든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방에 들어온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만나서 서운하다고 배신감 느꼈다고 말해야 할까? 그랬다가 서로 기분만 더 상하면 어떡하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얼굴 보면 아무 말이나 쏘아붙일 것 같았다.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 수업할 때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마음을 전할 때는 편지가 아주 좋아. 쓰고 나면 마음도 후련해지고 그 다음에 붙일지 말지 정해도 늦지 않을 거야. 어쨌거나 나는 소민이에게 완전히 삐졌다. 편지를 쓰기로 했다. 서운한 것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갔다. 미움의 크기가 너무 커서 용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제 난 너에게 배신이라는 것을 느꼈어. 너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사이에 아주 큰일이야. 그런데 우리 반 복도에서 부반장이 되었다고 말할 때 너에게 들었던 건 다름 아닌 배신감, 배신감이었어. 억울하기도 했고 너에게 실망하기도 했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나는 사과를 받고 싶어. 처음에 한 장만 쓰려던 것이 분노에 차서 쓰다 보니 4장이나 되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다. 엄마에게 보여줄까 하다가 다시 읽어보았다. 역시 내가 너무 속 좁게 군 것 같다. 내 기분은 나아졌는데 뭔가 부끄러웠다. 그래서 이 편지는 도저히 보낼 수가 없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와 나의 등을 쓰다듬어 준다. 나는 열심히 편지를 다시 쓰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어색하고 불편한 상태가 싫다. 나의 마음을 전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다. 다시 소소자매로 신나게 수다를 떨면서 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막혔던 것이 뻥 뚫리며 후련해졌다. 있잖아 소민아, 미안해. 며칠 동안 난 널 많이 미워하고 있었어. 내가 부회장이 되었다는 게 너무 부러워서 질투가 났어. 하지만 이젠 진짜로 널 축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축하해. 낭독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도서관 시민서포터즈 추민자